안녕하세요. 오늘 12월 4일 수요일 조세 총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활동하면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 또는 보유 과정, 양도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해야 될 단원, 즉 부동산 세법에 관련 부분만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중하시고 준비되셨죠?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나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서 취득했으면 소유권 옮겨놓는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겠죠.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를 최초로 건축하거나 매립해서 없었던 토지나 건축물이 새로 생기는 걸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우리 취득에 관련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부동산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부과되고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권리 취득에 대한 등기, 할 때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여기서 여러분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부과되고요. 별도로 상속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상속세 지낸다 이거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생존에 계신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무상 공짜로 받은 거 증여죠. 증여받았을 때도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증여세 내요. 물론 취득세 안 내는 거, 금전, 돈을 증여받았으면, 현금을 증여받았으면 취득세는 안 내고 증여세만 내요. 증여세는 재산 가치 있는 거, 모든 거, 상속세도 재산 가치 있는 거, 모든 거 사망한 후에 받은 게 상속, 생전에 받은 게 증여죠.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 매매는 면세예요. 토지는.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사고 팔 때 건물 가격의 10% 부가가치세 주고받죠. 그리고 인지세가 있어요. 인지세는 부동산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문서에 수입 증지, 즉 우표와 같은 수입 증지 사서 첨부하는 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할 때 중요한 건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가.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또 취득세 낼 때 별도로 또 지방 교육세, 이 두 가지는 부가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이와 같은 세금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할 건 취득세 공부할 거고,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록, 면허세, 그리고 가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납부할 때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요건 필수다 이겁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공부는 별도로 안 하지만 단원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조세 총론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상속세는 부동산 무할 때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거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 아니다.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다.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강론에 가서 공부할 거고, 요거 낼 때 따라가는 밑에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다음 보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매년 내는 게 보유죠. 그래서 보유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내지만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기간에 매년 관계된 거 내야죠. 그래서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하면 대표적으로 재산세입니다.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되고 요때 재산세 낼 때 저 밑에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에게는 지방교육세가 20% 따라간다. 부가세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국가가 걷어가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역시 맨 밑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생가부동산이나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1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한 거 소득세 내고 이때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도 같이 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소득세고 지방자가 붙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부동산 관련이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건물 임대사업을 할 때 임대료 주고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기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그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른 화면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유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거 재산세 공부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공부하고 소득세법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서 별도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는 요거는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부동산 이번에는 양도가 뭐죠? 팔았을 때. 그죠? 그래서 팔았을 때 관련된 세금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동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10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11억에 매매를 했다면 매매 차익 1억이 발생했죠. 1억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부동산 있다고 전부 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이 있을 때, 그죠? 이때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또 개인이 부동산을 어쩌다 팔면 양도소득세지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사업이 있죠.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래요. 사고 팔고 이런 매매 사업을 하면 사람은 사업이니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거지 양도소득세가 아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어쩌다 사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이건 국가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득세 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의 1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가 1억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만 원 이렇게 10%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양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양도소득세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우리가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거 확인해야 돼. 여기서 잠깐 이 세금이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냐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이냐 보유할 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대표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다시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관련이 있고 양도소득세에 따라가니까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유 과정에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니까 관련이 있죠. 예, 그러나 양도할 때는 관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부동산 활동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선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냐?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는 민법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주고받을 걸 약정하고 쌍방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매매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사고 파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취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이 매도자는요, 주택을 옛날에 8억 주고 취득한 이 주택을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줍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넘겨줬어요. 그리고 을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고 대가 없이 그냥 갑이 요 부동산을 넘겨줬으면 그건 증여예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세금을. 주는 사람 세금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증여인데 을이 요 부동산을 받고 대가를 갑한테 줍니다. 얼마? 10억. 이 얘기는 갑은요 8억 주고 취득한 주택을 10억에 받고 팔았다. 을은 10억 주고 주택을 취득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는 파는 사람이 있고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매도자는 파는 사람은 양도 팔았으니까 양도에 관련해서 양도세 부담하고 매수자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부담하겠죠.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이 붙어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어보는 건 시험에서는 자, 갑은요. 자, 8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10억을 받고 팔았어?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예요? 2억. 2억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매매 차익.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 낼 때 감면받은 게 있다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양도소득세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면 지방자치단체 소득세 100만 원, 10%에 대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되는데 그게 지방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이것이 갑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에요. 그러면 누구? 을은요. 10억 주고 취득했어요. 부동산. 그럼 당연히 을이 부담할 건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낼 때 지방 교육세가 따라가고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세금 내면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점검하시고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항상 염두에 두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 감해주거나 면제받는 거 있을 때 농어촌 특별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거 없으면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내용 보셨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 활동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받는 거 상속 또는 유증. 내용은 똑같아요. 상속을 받으나 유증을 받으나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장 등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
원래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 배우자는 남겨둔 재산의 1.5%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1알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법대로 갔을 때예요. 만약에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도 협의해서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포기하고. 어쨌든 법에 의해서 받는 게 상속이고, 유증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서면으로 하던 녹취록을 작성을 하던 유언장을 작성해서 하자가 없으면 유언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상속이든 유증이든 간에 사망한 사람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은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나 선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용어가 피상속인 이렇게 해요. 갑이 사망했잖아요. 갑을 뭐라고 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이 사람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을한테. 그럼 을은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이면 민법대로 받는 게 상속인이고 유언장에 의해서 받는 건 수유자. 결론은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았다. 똑같다. 그냥 상속인 이래도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한테 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망한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그럼 상속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하는데 첫 번째, 이와 같은 선박이나 주택이나 상가나 또는 아파트, 자동차 선박 이와 같은 것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 내고 취득세 납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지방 교육세가 따라가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한다. 그죠? 상속세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가고 그리고 별도로 상속세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럼 사망한 사람은 세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조세총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고 해서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붙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활동의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재산을 무상 공짜로 받았다. 이게 증여죠. 그럼 증여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 그래서 갑이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느냐? 준 사람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은 수증자 이렇게 얘기하죠.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받았다, 수증자. 그래서 갑의 부동산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된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여자는 사망한 사람 상속세와 똑같이 주는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증여자는 세금 없고 받는 사람 수증자는 받았으니까 세금이 부과되는데 첫 번째 요것을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부동산 받으면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지방교육세가 따라서 가는데 이거 두 가지를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도로 공짜로 받은 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만약에 증여를 받을 때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을 받았어. 현금을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세만 내는 거예요. 취득세 이런 건 관계없고
금전을 돈을 받았으면 그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만 내는데 만약에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그럼 만약에 부동산 10억짜리 받고 현금도 10억 받았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10억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증여세는 전체 받은 거 현금까지 합쳐서 2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여받았을 때 이것도 취득이죠. 예. 자,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활동의 부동산 취득, 매매, 양도,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과정. 그래서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부과되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후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갑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 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6월 달에 5월 달에 소유자 6월 달에 소유자 7월 달 8월 달 이렇게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매매로 소유권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재산이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이에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부동산이죠. 부동산하고 선박, 항공기 가지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내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낼 때 지방 교육세가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자 6월 1일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요 국가에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에는 역시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6월 1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팔았는데 6월 1일 날 팔았어요. 6월 1일 양도를 했다. 그러면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에요. 매수자. 6월 1일 취득한 사람, 매수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피해가려면 취득하는 사람은 언제 날짜로 취득해야 재산세, 종부세 올해 부담 안 할까요? 6월 2일이에요. 6월 1일 소유자한테 고지서 나가니까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 날 취득하면 올해는 보유세 안 내고 내년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보유세 피해 가려면 6월 1일 지나서 취득하라. 그게 절세 효과예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생각이야. 그러면 언제? 웬만하면 6월 1일까지 팔아라 얘기야. 그럼 6월 1일 취득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요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주택의 경우 이를테면 주택은 개인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다 내는데 종부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내요. 그럼 주택 3개 가지고 있다 합쳐서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 안 하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부동산을 예를 들었는데 상가부동산 7월 달에 취득했다. 그러면 7월 취득한 날짜부터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럼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대는 세금이에요. 그럼 국가에 대는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이것이 부동산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고, 이런 세금은 매년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으면 세금 부과하는 게 종합소득세고, 소득세 납부할 때 10%는 지방자치단체 납부하는데 그걸 지방소득세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 양도 과정에 관련된 세금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이제 용어 해설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요,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웬만하면 그날 빼놓지 않고 힘들더라도 자료 보시고 한번 꼭 수업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느 교재든 그거 찾아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학습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